오늘 리텐션 101 관련돼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주 기초적인 리텐션 내용부터 조금 유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전체적인 자료는 미국에 있는 가장 큰 VC 중 하나인 세콰이어의 프레임워크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뭐 생각해낸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제가 좀 이제 소화를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리텐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B2C 서비스의 리텐션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특정 기간 내에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의 비율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작업이라 그러면 뭐 앱 실행이 있을 수가 있고 회원가입이나 구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2B에서 B2B 혹은 뭐 구독 서비스에서 이제 리텐션을 첫 결제 후 특정 기간 동안 어떤 걸 지출하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리텐션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 리텐션은 그냥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텐션은 그냥 성장이고 성장은 곧 리텐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싶으면 결국 리텐션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기초적인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뭐 예를 들면 2020년 1월, 2월, 3월 각각 매달 100명씩 유입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첫 달과 둘째 달 리텐션이 50%이고 첫 달, 둘째 달 리텐션이 0%일 때 3월의 MAU는 400이고 0%일 경우에 3월 MAU는 100이 되겠죠. 그래서 리텐션이 좋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저가 누적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리텐션이 없으면은 이제 유저가 누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텐션은 곧 성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모든 비즈니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장하는 비즈니스는 좋은 리텐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텐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래트닝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두 번째는 디클라이닝, 세 번째는 스마일링이거든요. 이거를 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색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일링이고요. 주황색이 플래트닝, 그다음에 회색이 디클라이닝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터닝 리텐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떤 특정 리텐션에서 결국 수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 레벨 1 플래트닝 리텐션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20% 조금 넘은 상태에서 리텐션이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평평해지는 거죠. 레벨 2 같은 경우는 뭐 30% 정도 선에서 플래트닝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퍼센테이지에서 평평해질수록 더 건강한 제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인더스트리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클라인 리텐션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회색이 디클라인 리텐션인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리텐션을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0%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바이럴이 나든지 혹은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유저가 유입이 될 수는 있어도 유저가 누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클라인인 경우에는 사실상 프로덕트 마켓 핏이 맞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적어도 플래트닝 리텐션을 보여야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일링 리텐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특정 구간을 지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리텐션이 좋아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에버노트 케이스인데요. 처음에는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리텐션이 좋아지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이펙트를 통해서 하이퍼 그로스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트워크 이펙트가 처음에는 뭔가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점차적으로 유저가 많아지면서 네트워크 이펙트가 생기고 고로 유저가 계속해서 락인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리텐션이 좋아지는 거죠.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보인 리텐션의 프로덕트는 무조건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당근마켓 같은 케이스가 아마 이런 식의 리텐션 추이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더디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매년 지날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이펙트가 가진 주요 사업의 특징 같은 경우는 승자 독식이라는 거고요. 승자 독식이라는 거는 결국 혹시 다른 경쟁사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페네트레이션이 높아지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자는 리텐션이 0이 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펙트를 완전히 갖추던지 아니면 시장에 사라지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트워크 이펙트 관련돼서는 그 안드레센 호로이츠의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꼭 모바일 서비스나 웹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기 추천드리고요. 거의 네트워크 이펙트에 대한 모든 정보나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리텐션에 대한 종류의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은 리텐션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거냐,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앰플리튜드에서 그렇고 크게 세 가지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엔데이 리텐션이고요. 두 번째는 브라켓 리텐션이고 세 번째는 언바운디드 리텐션입니다. 그래서 엔데이 리텐션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리텐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월요일 1일에 10명이 들어왔고 화요일에 그중에 3명이 다시 돌아왔고 수요일에는 2명이 들어왔다면 이제 데이 1 리텐션은 3 나누기 10해서 30%고 데이 2 리텐션은 2 나누기 10해서 20%가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인 개념인 거죠. 브로켄 리텐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데일리로 볼 수도 있지만 뭐 위클리도 볼 수 있고 먼슬리도 볼 수가 있고 월별로 볼 수가 있고 뭐 분기로 볼 수가 있고 혹은 뭐 13일 단위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리텐션을 묶어서 봐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로덕트별로 리텐션이라는 거는 이제 뭐 구매 주기나 혹은 사용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리텐션의 주기도 달라져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켓 리텐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시를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규 유저가 월요일부터 첫 주, 그러니까 1일부터 7일까지 총 검은색으로 돼 있는 게 신규 유저거든요. 50명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6일에는 6명이 재방문을 한 거죠. 그렇다면 첫 주에는 50명의 신규 유저로 들어온 거가 되겠죠. 그때 두 번째 주를 보면 8일에 5명이 다시 돌아왔고요. 13일에는 4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21일에 보면 3명이 다시 돌아왔죠. 그럼 첫 주를 전체로 봤을 때 50명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9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9 나누기 50 하면 18%가 위클리 리텐션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주 같은 경우는 3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3 나누기 50 해서 6%가 돼서 이제 이게 그2 리텐션이 세 번째 주 리텐션이 이제 6%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위클리 리텐션에 대한 예시고요. 이거는 주기는 다 마음대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14일이 될 수가 있고 뭐 156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언바운드 리텐션 같은 경우는 조금 개념이 복잡해요.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많이 쓰진 않은데 몇몇 서비스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일에 10명이 들어왔고 7일에 다시 A, B, C란 유저가 있고 A란 유저가 7일에 돌아온 거죠. B란 유저는 10일에 돌아왔고 C란 유저는 15일과 16일에 돌아왔을 때 이제 각각의 리텐션을 구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7일 기준으로 언바운디드 리텐션을 구한다. 그러면 3일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 다 7일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 일단 다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한 명이 들어왔고 10일에도 한 명이 들어왔고 15, 16까지 16일에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 그냥 돌아왔다라고 가정하고 3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3 나누기 10 하면 30%가 되는 거고요. 14일 기준으로 리텐션을 하면 14일 기준으로는 유저 C밖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로 간주하고 1 나누기 10 해서 10%가 되는 거죠.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돌아온 시점에서 그냥 다 돌아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 돌아왔다고 가정을 해서 그냥 일단은 우리가 이걸 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우리 서비스를 까먹지 않고 들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냥 전에 듣기로는 여행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매 주기가 굉장히 긴 서비스들, 뭐 여행 쪽이나 아니면은 뭐 세금 보고 쪽 하는 쪽에서는 이런 언바운드 리텐션을 주요적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 보고를 뭐 터보택스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365일 후에 다시 사용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들어오면 이 사람은 그 사이에 어쨌든 그 다 그러니까 리텐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리텐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텐션을 볼 때 이렇게 트라이앵글 리텐션 차트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해석을 하자면은 뭐 2015년 1월 달에 27,918명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달에 33%가 잔존을 했고, 그 다다음 달 3월 달이죠. 3월 달에는 30%가 잔존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세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호리존탈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저 생명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2016년 2월에 63,203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3월 달에 31%가 잔존을 했고, 4월 달에는 18%가 잔존을 했고, 뭐 5월 달에는 17%가 잔존을 했고, 이렇게 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유저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돌아오는 사람이 적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호리존탈에서 가장 유의하게 보셔야 되는 건 2016 2월 달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어요. 다른 쪽 보면은 뭐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됐다면 2016년 2월 달에는 6만 3천 명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 뭐 아마 프로모션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은 뭐 엄청 큰 제품 할인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체리피커가 많기 때문에 리텐션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달에 비해서 유저 유입수는 많았지만 리텐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프로모션이 있던 달에는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이아고널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 이벤트가 어떤 달에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5년 12월에 보면 리텐션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좋지가 않죠. 다른 데는 뭐 한 30% 정도 되는데 이거는 29%니까. 근데 이거를 쭉 위로 봤을 때 다 리텐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서버가 다운됐었던 거죠.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혹은 뭐 어떤 서비스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탈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였을 때는 그 달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리텐션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버티컬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호리존털 같은 경우는 유저의 생명이라고 보면은, 버티컬 같은 경우는 제품의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리텐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구독형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일주일, 2주 혹은 한 달 이렇게 공짜로 프리 트라이얼을 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구독을 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를 요청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프리 트라이얼 할 수 있고 공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잔존을 하는지, 그리고 잔존을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잔존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리 트라이얼이 끝났는데 그 후에 리텐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럼 굉장히 좋은 구독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리텐션이 나빠진다면 이 구독형 서비스 자체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독형 비즈니스에서는 버티컬로 리텐션을 판단을 합니다. 이건 조금 제가 흥미로운 개념이라서 넣었는데, 뭐 수학이나 이런 숫자 보는 거 좋아하시는, 혹은 뭐 금융 쪽에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텐션이란 개념을 어떻게 하면 분할해서 볼 수 있을까,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인데요. 정의를 내리면 D0이 day 0 리텐션, 그러니까 유입이 된 그 시점이라고 보고, 그게 100명이라고 뭐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D1은 day 1 리텐션이고 뭐 50명이다. 쭉쭉쭉 가서 1년 동안 이거를 쭉 확장을 하면 D364고 day 364 리텐션은 3명이다. 이렇게 이제 D 숫자를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D364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사람 뭐 몇 명이 사람 명이겠죠. 뭐 100명이건 1000명이건.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D364는 D84 곱하기 D364 나누기 84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이렇게 캔슬 아웃 하면 다 똑같아지고, 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D364를
D28 곱하기 D84 나누기 28 뭐 이렇게 쭉쭉 해서 어차피 다 캔슬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다 확장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D0부터 시작해서 특정 주요 주기로 나누는 거죠. D1이 첫 번째 주기고 일주일, 28이니까 한 달이고요. 84 한 분기고 364 1년이죠. 이렇게 쭉쭉쭉 나눠서 이렇게 비율로 다 곱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주기의 리텐션을 신경 쓸 수 있을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1 리텐션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지만 D7 나누기 D1이 큰 변화가 없다면 D1 리텐션에 신경을 써줘야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리텐션 트렌드를 보고 뭐 D1은 떨어지는지 D7 리텐션 떨어지는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용하면 이제 아까 그 트라이앵글 차트에다가 다 이걸 넣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D1 리텐션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데 D7 나누기 D1 리텐션이 하락한다. 그럼 첫 줄 리텐션이 강화가 되고요. 이걸 계속 확장해서 한 달 단위 그럼 우리는 뭐 한 달 리텐션은 괜찮은지, 분기 리텐션은 괜찮은지, 혹은 1년 리텐션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율로서 한 달 계속해서 뭐 판단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그리고 이 비율은 1보다는 낮겠죠. 1보다 높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이펙트가 갖춰졌기 때문에 리텐션 자체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은 당연히 D0 리텐션이 D1 리텐션보다 높기 때문에 1보다는 보통 낮은 숫자들이 나올 거고요. 그 비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리텐션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적 리텐션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초기 리텐션도 중요하고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중기적 리텐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좀 공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리텐션 같은 경우는 증대 전략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이 전략을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그먼트를 파악을 하고요. 이제 그 세그먼트끼리 리텐션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텐션을 비교를 했을 때 세그먼트 A가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 A가 5% 위크 원 리텐션이 있고 B 같은 경우는 45% 리텐션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5% 그룹을 45% 그룹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45% 그룹이 도대체 어떤 유저 행동 분석을 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45%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이런 피처를 잘 쓰네. 그럼 이 피처가 혹시 뭐 키 드라이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해 나가면서 그거를 세그먼트 A에 계속 한번 좀 써보도록 공유를 하는 거죠. 그때 세그먼트 A가 리텐션이 증가를 한다면 그 특정 이벤트는 저희가 계속해서 키화된 피처거나 아니면은 그 피처가 굉장히 키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벤트들을 계속 테스트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웨비나에서 가져가야 될 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리텐션이라는 거는 이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제품을 다시 사용할 정도로 이제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텐션이 좋은 집단을 찾아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왜 좋아하는지를 어느 정도 측정하고 실제로 그게 이제 행동으로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분석을 해야 되고요. 리텐션도 역시 퍼널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아까 전에 리텐션 디컴포지션 같이 단기, 중기, 장기 리텐션을 나누고 그 코호트를 이제 다수 비율로 나눠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리텐션이 이슈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짜고 그걸 테스트하고 계속해서 측정을 해나가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텐션 증대는 이제 유저 종류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요. 잔존한 유저는 일반적으로 유저 엔게이지먼트가 높은 유저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신규 유저 같은 경우는 온보딩의 이슈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유저가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이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리텐션을 증대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그냥 웨비나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 세 가지입니다. 앰플리튜드 웨비나니까 대략적으로 그거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앰플리튜드라고 해서 그냥 더미 데이터로 이루어진 거고요. 프로덕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앰플리튜드 들어오면 이렇게 처음에 페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리텐션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차트를 클릭하고 리텐션을 보면 이렇게
리텐션을 분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벤트로 유저가 시작을 했느냐 했을 때 이거는 신규 유저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이벤트건 다시 발생을 할 가능성이 몇 %인지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고, 이건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날 돌아올 가능성은 24%인 거고, 그 다다음날 돌아올 가능성은 16%인 거고, 쭉쭉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여기서 브레이크다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이앵글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엑셀로 다운받아도 되고요. 여기서 판단하면서 리텐션이나 뭐 제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꼭 신규 유저가 아니라 저희가 아까 세그먼트 얘기했잖아요. 특정 세그먼트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앰플리튠즈 같은 경우는 음악 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이나 비디오를 샀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몇 %인지 봤을 때 86%가 그 다음날 돌아오죠. 즉 이 서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매를 한 거고, 구매한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인과는 아니지만 상관관계죠.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고요. 역시 이제 이렇게 트라이앵글 차트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뭐 음악을 플레이하는 건 어느 정도 됐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페이보릿 송이나 비디오 이 기능을 쓸 확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다시 재구매를 할 가능성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재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78% 재구매를 하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거고요. 혹시 세그먼트를 뭐 나눠보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전체 유저랑 페이보릿송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사람하고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페이보릿송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한 사람 리텐션이 상대적으로 훨씬 좋네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 기능이 좀 주요한지, 이게 인과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이 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 피처를 쓰는 건지, 아니면 이 피처를 썼음으로써 이 서비스를 좋아하게 된 건지,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 기능을 써보라고 푸시나 이메일 마케팅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피처단에서 이 기능을 조금 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개선할 수가 있겠죠. 뭐 아니면 그룹을 몇 가지 더 나눠서 뭐 광고를 본 사람의 세그먼트랑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광고를 본 사람의 리텐션은 점점 올라가네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되게 특이한 현상이니까 한 번 더 이 사람도 어떤 집단인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장점이, 이런 것들을 뭐 굳이 SQL을 쓰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클릭 몇 분만으로 지금 뭐 1분도 안 돼서 다 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처음 이벤트만 잘 심어놓으면 이러한 좀 SQL로 하기 되게 복잡한 분석인데 이런 것들을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툴이고, 리텐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텐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잘 분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Q&A를 보고 질문을 몇 가지를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드랑 넌 페이드 리텐션을 나눠서 리텐션을 파악해야 되냐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유저 애퀴지션 캠페인 할 때 단순히 CPI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CPI가 낮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라, CPI는 낮은 편인데 리텐션이 좋지 않으면 사실상 그 리텐션이 안 좋은 만큼 다 CPI에다가 웨이트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텐션이 그 올게닉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비슷한지, 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매체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두세 개 정도 더 제가 답변을 하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심는 방식은 GA랑 좀 달라요. 더 플렉시블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 프로퍼티가 있죠. 근데 이거를 구성을 잘 하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쉽진 않아서, 좀 큰 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드는 것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A랑 비슷하진 않은데 더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더 이벤트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앰플리튜드 군집화 기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자동으로 나눠 클러스터링 기능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질문을 말씀드리면 앰플리튜드 군집화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특정 세그먼트 리텐션 말고 거꾸로 리텐션이 높은 집단이 한 액션을 보는 기능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를 정하고 그 이벤트랑 리텐션이 상관관계 높은 이벤트들을 쫙 나열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이벤트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앱은 없고 웹만 있는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용할 수 있고요. 웹이랑 앱이랑 사실 다 크로스 디바이스로 트래킹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훨씬 더 GA나 파이어베이스에 비해서 더 잘 사용하기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고 유입 채널로부터 3달 뒤 LTV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사실 뭐 그냥 이건 레비뉴 트래킹해서 합쳐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질문은 혹시 ABL80 이메일로 전달해드리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웨비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